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의 통신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과거부터 남해안 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거제도의 봉수대를 영상으로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19세기에 발명된 이후 현재까지 군사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스부호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모스부호를 같이 배워보고 모스부호 팔찌도 만들어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과거로의 역사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현대사회에서의 통신수단은 곧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휴대폰, 컴퓨터, TV와 같이 아주 편리하고 신속한 통신수단들이 발달해 있죠. 하지만 이러한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주고받았을까요? 인간의 통신 역사 중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하나인 솥대는 새를 상징하는 조각목을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것으로 마을의 재간이나 무당이 통신의 중개자가 되어 사람들의 기원을 솥대를 통해 하늘에 전하고 뜻을 전달받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농경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에는 솥대를 통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올레에 정주석과 정낭을 설치해 대문을 대신했는데요. 3개의 구멍이 뚫린 정주석을 올레 양옆에 하나씩 세우고 정낭이라 불리는 긴 통나무 3개를 걸쳐놓은 것인데, 정낭이 하나 걸쳐 있으면 잠깐 외출을 의미하고 2개 걸쳐 있으면 좀 긴 시간 외출인데 오늘 중으로는 돌아온다는 신호이고, 3개가 다 걸쳐 있으면 멀리 외출해서 며칠 있다가 돌아온다는 뜻으로 정낭의 개수로 정보 교환을 해온 셈입니다. 이러한 신호체계를 통해 방문을 삼가기도 하고 오래 집을 비울 경우 이웃이 가축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신뢰와 인심을 나눈 제주도 공동체 문화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은 소리를 내는 대표적 기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악기로서의 쓰임은 물론이고 통신의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전시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용고는 전투 시에 군사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갖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조선시대의 연은 일종의 통신위성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전투 신호를 위한 암호 전달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고안한 것이라 하여 충무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군사작전 명령에 전술 신호용으로 연을 띄워 해전사상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연의 무늬와 색상에 따라 각기 고유 명칭과 신호법이 있고 현재 30여 점이 발굴되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발은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수단이었는데요. 말을 타고 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기발과 직접 걸어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보발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직접 문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문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안에 뛰어나고 적의 병력과 아군의 피해와 같은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통신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됐던 것은 봉수대입니다. 봉수대는 주로 산 정상에 만들어지는데 연기와 불빛을 비워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수단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왕이 있는 수도까지 신호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진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상 봉수대만큼 효율적인 통신수단이 없었는데요. 해동팔도 봉화 산악지도에서 둥근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봉수대입니다. 우리나라 봉수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요. 이 봉수제도는 조선시대에 와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봉수대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그럼 봉수대가 어떻게 신호를 전달했는지 신호체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봉수대는 총 5기가 설치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1개, 적이 국경에 나타났을 때에는 2개, 적이 국경에 접근했을 때에는 3개, 적이 국경에 침범했을 때에는 4개, 국경을 침범한 적과 전투 중일 때에는 5개의 봉수대에 불을 피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알아보고 갈까요? 봉수대는 신호를 전달할 때 낮에는 연기를 피웠는데요. 연기는 위로 피어오를수록 넓게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봉수대는 보통 5개의 야궁이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연기가 퍼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야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겠죠. 봉수대의 연기가 똑바로 피어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특별한 어떤 것을 연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위의 배설물입니다. 1위의 배설물을 태운 연기는 하늘로 퍼지지 않고 똑바로 피어올랐다고 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거제도의 봉수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예로부터 남해안 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거제도에도 봉수대의 흔적이 여럿 남아있는데요.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체로 일본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해안 방어의 처전선에 있던 거제도에서 봉수대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제도에서 목멱산까지 봉수대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데에는 약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정보 전달에 12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봉수대를 사용했던 과거에는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빠른 정보통신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거제도의 봉수대를 드론 영상으로 함께 감상해 볼까요? 봉수대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과거에 봉수대를 지키던 봉수꾼은 산 정상에서 밤낮으로 적들의 침입이 없는지 감시해야 했으니까 바다가 아름답기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봉수대 정상에 올라가 보면 촬영한 드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모스부호는 짧은 발신전류와 긴 발신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기한 것으로 미국의 발명가 세뮤얼 필리 브리즈 모스가 고안하였으며 1844년 최초로 미국의 볼티모어와 워싱턴 DC 사이 전신 연락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모스부호는 현재에도 군사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신호를 배워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구조신호인 SOS를 한번 배워볼까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등장한 모스부호인데요. 배워두면 유익한 지식이니 꼭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스부호를 통해 체험활동을 진행할 텐데요. 설명에 따라 모스부호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파벳 모스부호로 러브를 만들어 볼까요? 모스부호로 러브를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 따. 준비물은 비즈, 우레탄 끈, 스티커, 가위, 일회용 접착제입니다. 준비물 중 가위는 사용할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일회용 접착제 사용 시에는 손과 눈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손에 묻었을 경우 재빨리 물에 씻어야 합니다. 접착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먼저 우레탄 끈을 팔목에 감아 팔목 사이즈를 측정해요. 우레탄 끈은 표시한 사이즈보다 한 뼘 이상 여유 있는 길이로 잘라줍니다. 우레탄 끈의 한쪽 끝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책상을 고정시켜주세요. 여기서 동그란 컬러 비즈는 모스부호의 짧은 신호, 원통형의 초록 비즈는 모스부호의 긴 신호라고 생각하고 팔찌를 만들 거예요. 우레탄 끈의 한쪽 끝을 잡고 모스부호 LOVE 순서대로 비즈를 끼워주세요. 눈금자에 표시해둔 팔목 사이즈 길이에 맞춰 투명한 비즈를 끼워주세요. 순서대로 끼우면 모스부호 러브가 완성됩니다. 우레탄 끈을 고정시켰던 스티커를 제거한 다음 양쪽 끝의 줄을 하나로 모아 묶어주세요. 이때 2번에서 3번 반복해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묶어진 매듭에 일회용 접착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접착제가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접착제가 완전히 건조되면 길게 늘어진 우레탄 끈을 가위로 잘라 마무리해주면 멋진 모스부호 팔찌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와 함께 떠나는 도도한 역사 탐험 통하다 톡하다를 통해서 과거의 통신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체험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배운 것을 통해 현재에는 통신수단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비교해보고 미래의 통신수단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